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나 또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복잡한 약관이나 보장 내용으로 인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 정확히 어떤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정확히 알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점검까지 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증권 꺼내보시고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3월의 보험 가입 요령을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4월의 보험료 전체적으로 오르기 전에 이번 달 보험 선거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서둘러서 장롱 속이나 책상 서랍 속에 숨어있는 증권 꺼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살펴보고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욱입니다. 오늘 보험 바로 알기 및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보험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주 이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예정이도록 하고요. 일단은 보험을 특정 상품을 권하는 건 아니고 보험의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내 보험을 잘 준비됐나 검토하는 방법까지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보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의료실비 보험을 빼놓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의료실비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이고 혹시나 다른 보험은 있지만 의료실비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의료실비만큼은 꼭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의료실비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의료 비용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입원도 하고요. 통원도 하고 약국도 이 세 가지 형태로 저희는 병원을 다닙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는 입원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0만 원 다 돌려줬었습니다. 즉 100% 돌려받았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잉 진료도 그렇고 의료 수가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료 증가도 그렇고 의료실비의 손해율도 그렇고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는요. 또 이제 100%가 아니라 90%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5년도, 18년도 조금씩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비급여 항목은 80%, 그리고 도수치료, 영양제, MRI 치료는 70%까지도 많이 보상하는 지급률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객님들의 자기부담금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원했을 때는 이렇게 퍼센트로 지급이 되고요. 통원 시 같은 경우는 병원 크기에 따라서 10,000원, 15,000원, 20,000원과 급여 부분 90%, 비급여 부분 80% 조금 어려운데 그냥 편하게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 시, 통원 시, 약국 시 이렇게 갔을 때 자기 부담금만 빼고 보상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한 우리 병원 비용을 돌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는구나, 10,000원 정도 빼고 보상이 되는구나 이거는 아시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병옥 씨 혹시 이런 것도 보상되나요? 이것도 보상되나요? 저거는 보상 안 되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신 출산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제왕절개 비용 이런 것까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용 목적, 뭐 성형이라든지 피부 뭐 미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고의적인 사고, 보험 사기겠죠? 당연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해 자살, 그리고 정신질환도 안 되고요.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 보상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이 왜 보상이 안 되는지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예를 들어 치과에 저희가 금리를 씌워야 되는데 금값 같은 경우 이런 것들까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고, 한의원 같은 경우도 맘만 먹으면 사실 뭐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정말 좋은 약재들 넣어서 비싼 금액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치과 한의원은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렇게 6가지를 제외하고 또 몇 가지 특이사항들도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사마귀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근데 또 티노는 보상이 됩니다. 요실금 보상 안 되고요. 이렇게 특이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업이니까 저는 외우고 다니지만 일반 시청자님들은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항상 그냥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이렇게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을 보상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료실비는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10살짜리 꼬마애가 한 5,000원 정도 하고요. 20대 초반에서 30대까지가 만원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리고 40, 50대 분들이 20,000원이 30,000원 정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볼게요. 우리 의료실비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실비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실비 하나만 있더라도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 외적으로 모든 질병들은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합니다. 우리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암에 걸려서 입원하고 통원하고 약국 다니겠죠. 이랬을 때 암에 대한 치료비, 수술비, 심지어 병원에서 주는 밥값까지도 입원했을 때 자기 부담금 빼고 다 보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실비는 보험 중에 가장 꽂히며 보험 중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 때문에 의료실비가 없으신 분들은 딴 건 몰라도 의료실비 하나만큼은 꼭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정말 많은 회사도 있고 많은 상품들도 있잖아요. 근데 딱 제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료실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3대 질병. 3대 질병은 뭐 어떤 걸 뜻하느냐? 우리나라 사망률 순입니다. 1등 암, 우리나라 사망률 2등 뇌질환, 3등 심장질환, 4등이 자살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외로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상책임 보험 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켰을 때 보상이 되는 배상책임 보험도 있을 거고요. 사망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 그리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상해보험, 그리고 3대 질병 말고 그 외적인 보험, 질병보험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재보험, 자동차, 연금, 저축, 치아보험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추가적으로 치매보험 정도가 더 있겠네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보험의 종류는 이렇게 8가지 섹션이 전부 답니다. 이걸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의료실비랑 배상책임이랑 뭐 3대 질병 가입할게요. 그럼 자녀보험이 되는 거고요. 우리 어머님이 의료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책임, 사망보험 넣을게요. 성인보험으로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화재, 자동차, 연금, 저축, 치아, 치매보험은 아닙니다. 나머지 이 7가지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근데 저는 아까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들은 저는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빨간색이 안 체크되어 있는 사항들은 저는 선택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의료실비, 아까 의료실비 하나만 있더라도 보험료도 저렴할 뿐더러 암이든 뇌질환이든 심장질환이든 그 외적인 질환이든 모든
우리 자기 부담금만 빼고 보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일 거예요. 근데 사망보험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사망보험은 어떤 분은 필요하다고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애기 자녀도 없어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독신주의자예요. 이러신 분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자녀에게 좀 남기고 주고 싶어요. 우리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사망보험 준비하시면 되겠죠. 기호에 맞게끔 좀 선택하는 요소인데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보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해보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상해보험은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이런 보험들이에요. 예로 들어볼게요. 상해보험 안에 골절보험이 있어요. 골절이 되면 30만 원 혹은 50만 원 주겠습니다. 손가락에 조금만 실금만 가더라도 보상을 받는 좋은 특약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30만 원, 50만 원 받는가 안 받는 걸 우리 생계에 지장이 있게 없게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30만 원 없어도 우리 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골절이 되면은 의료실비에서 일단 치료비는 전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전부 해주기 때문에 꼭 상해보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수예요.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냥 집에만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저는 뭐 다른 운동도 안 해요. 이러신 분들은 의료실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선택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기호에 맞게끔 입맛에 맞게끔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정말로 중내산에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3대 질병. 치료비도 비싸고 치료 기간도 길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실비에서도 보상을 해주지만요. 우리 의료실비 안 내시면 아까 보상을 해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 다음으로 3대 질병을 준비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 3대 질병이 발병되면요.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제가 예로 들어 저도 저희 집의 가장이지만 제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저희 와이프 뭐 생활비도 줘야 될 거고 뭐 대출 이자도 내야 될 거고 애기 학자금도 내야 될 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저도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이렇게 일을 다닐 수가 없겠죠. 그때 사용하라고 휴업 손해비 개념으로 우리 3대 질병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운전자 보험 왜 필수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랑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사람 다치게 했네, 물건 망가뜨렸네, 차 망가뜨렸네, 접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운전자 보험은 뭐냐면요.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사고를 냈는데 사망사고 혹은 중상해 사고 혹은 11대 중과실, 제 글씨를 정말 못 쓰는데 자 사망보험 저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어요. 우리 대인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무제한으로 들어놓고 타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으면 돈을 다 무제한으로 보상을 해준다 한들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때에 따라서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거고 상대방에게 형사합의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도 내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커버 가능한 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빈번한 사례가 11대 중과실입니다. 저희가 예로 들어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은 신호가 없잖아요. 근데 횡단보도 있었어요. 심지어 빨간불인데 그분이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횡단보도 내 인사사고는 벌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운전자 보험에서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같이 가입하게 되면 3, 4천 원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배상책임보험 왜 필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로 들어 제가 뜨거운 커피를 어떤 분에게 쏟아버린 거죠. 이랬을 때 그분이 화상도 있지만 흉도 지고 이런 부분들 1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저희 애기가 축구를 하다가 옆에 친구를 다치게 했어요.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에 워낙 유용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 20만 원이 있다. 그래서 1억 원 한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저거는 사실 넣을 때 같이 넣으면 400원에서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저는 꼭 넣어갔으면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호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지만 그중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의 종류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병욱 씨, 저는 실비, 3대 질병, 운전자 배상 책임, 사망보험 이렇게만 딱 할게요. 고르셨으면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보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예요. 첫 번째, 만기 환급금입니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은 보험의 뜻대로 다 주면서 만기 시에는 여태까지 냈던 돈을 돌려주겠대요.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만기 환급금은 절대적으로 남녀노소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보험 상품들은 100세 만기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100세 만기로 출시가 되고 있다 하면 우리가 100세 만기의 만기 환급금은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그랬을 때 100살 때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40살이다 했을 때 앞으로 약 60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우리 60년 전으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 1900, 지금 60년도예요. 그랬을 때 그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다르겠죠. 어렸을 때 짜장면 값이랑 지금의 짜장면 값이랑 다르듯이 일단은 첫 번째, 100세 만기 환급금은 만기에 돌려받는다. 그럼 100살 때 돌려받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물가 상승이 될 거고요. 화폐 가치는 하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왔어요. 이 보험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내 거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랑 특약이랑 해서 한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여기에 적립보험료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보시면 되겠는데 쉽게 이해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험 설계사들은요, 우리 5,000원짜리 판매하는 수당보다 5만 원짜리 판매하는 게 수당이 더 많겠죠. 때문에 이 5,000원, 4,000원이면 될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적립보험료라는 보험료를 더 넣습니다. 더 넣어서 솔직히 뻥튀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더 넣어서 5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맞추게 된 건데요. 이 적립보험료를 그냥 바로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 저장해서 만기 때 돌려주는 게 만기 환급금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차피 보험 혜택은 내가 받으면 못 받으면 다 없어지는 돈인가요, 병욱 씨?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핸드폰 데이터라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가 핸드폰 데이터가 남았습니다. 저희 통신사한테 전화해서 돈 돌려주세요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모품인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통신사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데이터 잔여량 얼마 남았습니다. 요 정도는 알려주는데 보험은 사실 일반 시청자님들, 고객님들이 언제 아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용되고 있다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보험은 반드시 소모품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보험료 너무 비싸게 내는 게 좀 아까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핸드폰 통신료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보험에는 정말 내 건강을 책임지는 돈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저축하잖아요. 저축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집을 살 거예요. 애기 대학 보낼 거예요. 차를 바꿀 거예요.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데 그 누구도 저는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제 병원비 낼 거예요. 이러신 분들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냐면 이 보험료는 나중에 내 병원비를 미리미리 모아놓는다 정도로 개념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보험의 접근도 더 빠르실 것 같고요. 그래서 만기 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갱신형과 갱신형 차이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뿐더러 모르시는 분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갱신형은요, 초기에는 금액이 높지만 정해진 기간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100살까지의 보험료를 20년 안에 다 내놓다 보니까 보험료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 갱신형은 초기에는 금액이 비교적으로 저렴할 거예요. 근데 나이에 맞게끔 쭉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년 갱신짜리 암진단금이라는 특약 하나에 대해서 갱신 예시표를 한번 가져왔거든요. 처음 연도에는 16,950원이었던 게 지금 정말 암보험이 필요한 이때 시기에는 11만 3,800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약 하나로만 거의 9배에서 10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특약 하나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다른 모든 특약들을 갱신형으로 설명했을 때는 지금 이거 하나만 10배가 아니라 다른 특약도 우후죽순으로 갱신이 된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갱신형, 지금 당장은 저렴할지라도 나중에는 보험료 폭탄이 돼서 돌아올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아시는 아버님이 50세 때 보험료 7만 원에 가입을 하셨어요. 두 번째, 55세가 되시니까 이때가 이제 S사의 5년 갱신짜리 상품이었는데 10만 원이 되셨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갱신형 선택한 거고 3만 원 정도야. 오른 거 내가 감수해야지. 나이도 먹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60세 때 발생합니다. 60세 때 보험료가 17만 원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대요. 두 번째 문제점.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 이 보험료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TV 광고나 이런 것들 보시면 70대 뭐 할아버님, 할머님 보험들이 2, 3만 원대에 준비되어 있다? 70대, 80대면 보험료가 비싸야 될 텐데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 상품들은 대부분 갱신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갱신형과 갱신형 중에는 웬만하면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라면 비갱신형으로 좀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에 가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 봤을 때도 배상 책임이랑 운전자 보험 같이 넣을 때 넣으면 사업비 절감돼서 뭐 500원, 4,000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한 상품에 묶어서 젊은 나이에 가입해서 충분하게 보장 준비해 가셔라. 저는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우리 기존의 간편보험들 있잖아요. 유병자들 보험들은 전부 다 아까 제가 나열해드렸던 보험들이 전부 다 가입은 안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3대 질병에서도 옛날에는 암보험만 많았는데 요즘에는 유병력자도 가입이 가능한 뇌심장 보험들도 나왔고요.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도 나왔고요. 이제는 원래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의료실비도 2018년도 4월 달부터는 유병자 의료실비가 따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기존에 건강이 안 좋아서 미처 준비 못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좀 준비가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아까 기존의 보험들 종류 고르셨으면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 보장성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한 번에 가입해라. 이렇게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에 맞게끔 고르셨으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수월하게 보험을 가입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특정인 대상으로 보험을 짜봤어요. 사망도 넣고 상해도 넣고 질병도 넣고 뭐도 넣고 다 넣어보니까 보험료가 17만 8,616원이에요. 만기 환급금도 없고 순수보장성에 비갱신이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비쌀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27세 여성 기준으로 짠 보험료인데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먼저 짜본 다음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유지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가입하니만 못합니다. 때문에 보험료를 줄여야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4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혜택을 줄인다, 보장을 줄인다. 예를 들어 저는 사망을 뺄게요. 저는 암을 5천만 원 말고 3천만 원만까지만 가져갈게요. 보장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만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병옥 씨 저는 100세 만기가 아니라 8, 90세 만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갱신형으로 바꾸면 지금 당장은 보험료가 저렴해질 거고 납입 기간을 늘린다. 저는 20년 납이 아니라 더 길게 할부를 길게 내는 것처럼 30년 납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 4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입맛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 뭐 65세 어머님이 저한테 준비해 주셨어요. 병웅아 보험 하나 짜주라. 근데 어머님 보험을 짜봤더니 30만 원 나오셨어요. 그래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싼데. 그러면 어머님 보장 혜택을 좀 줄여드릴까요?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 보험인데 보장을 줄이고 싶진 않아. 그럼 어머니 만기를 줄이는 건 좀 별로고 어머님은 갱신 되더라도 요즘에 20년 갱신, 30년 갱신 좀 긴 주기의 갱신형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갱신형을 섞으세요. 이렇게 기호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젊으신 분들이거나 우리 자녀 보험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 절대 안 됩니다. 만기를 줄이지도 마세요. 우리보다 기대 수명이 더 긴 친구들입니다. 그랬을 때 보장을 좀 더 줄여서 나중에 우리 아기가 한 20살 되면 조금 더 뭐 안보험만 더 좀 더 보완하게끔 준비할 수도 있을 거고 납입 기간을 늘려서 나중에는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게끔 이렇게 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딱 4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내 친구는 보험료 3만 원인데 저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4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7만 원 저렴한 이유가 나보다 보장이 적거나 만기가 짧거나 뭐 갱신형이거나 납입 기간이 길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에게 맞는 보험료를 잘 찾아서 좋은 방법으로 좀 접근해서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처럼 건강 걱정 많이 하게 되는 때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보험이죠. 여러분들이 내 보험과 우리 가족의 보험을 지금 3월에 준비해야 되는 게 4월이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다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된 만큼 혹시 내 보험에 문제가 있거나 불리하게 가입된 사항이 있다면 빨리 연락 주시고 좀 리모델링 하실 수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갱신, 비갱신, 또 보장 내용, 납입 기간의 보험료까지 따져볼 게 정말 많으니까 우리가 몇 가지 질문 통해서 전문가님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특히나 젊은 분들은 좀 미루게 되잖아요. 네, 보험 가입을 할 때 적절한 그 나이나 시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 보험을 좀 준비를 계속 늦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험은 언제 가입하느냐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준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100살까지의 보험을 미리 구성해 놓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 부모님이 의료 실비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 부모님들이 뭐 납입을 완료해 줬던 뭐 그런 시기가 아닌데 요즘에는 태아보험은 전부 다 필수라고 생각하는 시대니까 이제 한 20년만 있으면 납입이 다 완료된 자녀들이 20살 돼서 이제 뭐 보험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게끔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험은요 좀 더 미루지 마시고요. 미룰수록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보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도 이제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보험료나 보장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하고요. 나는 나이가 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고 보험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죠. 4월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 그럼 저희가 뭐 그 전에 꼭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할 사항 있으면 좀 체크를 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저도 4월 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 이런 정보를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바쁜 달이에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까지 하는 데 있어서 뭐 1시간 안에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담 받으셔서 원하시는 보험료 꼼꼼하게 검토가 될 수 있게끔 문의를 주시고 주변 뭐 설계사님들 계신다면 편하게 빨리 물어보셔서 저희 4월 달 안에는 우리 보험 점검 한 번씩은 받는 이런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병욱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보험을 정말 오래전에 가입해두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혹은 지인만 믿고 가입해두고 내 보험을 정확히 모른다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3월에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4월에 보험료 오르기 전에 저희가 점검과 리모델링 모두 도움드릴 테니까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고요. 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혹은 내 보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연락 주셔서 저희의 도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일 수 있는 3월의 보험가입 요령입니다. 정지문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4월에 보험료가 다 오른다고 하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 되도록이면 좀 불리하지 않게 유리하게 네. 가입을 하시라고 오늘 또 이런 주제를 이어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조명 전문가께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해 주셨다면 네. 저는 이제 대부분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보완하셔야 되실 때 시청자분들이 나는 안보험이 필요한데 나는 건강보험이 필요한데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어떤 보험을 어떤 회사의 거를 선택하셔야지 가장 유리하게 선택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그렇죠. 네.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보단 이미 보험을 또 네, 한두 네. 개씩은 가지고 계실 거란 그렇죠. 말이죠. 어떤 예. 거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다음 달에 예정률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시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 종류별로 네.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실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실비보험. 누구나 알다시피 실비보험 꼭 필요하신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실비보험에 대한 보장은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 동일하신 것도 아시고요. 그런데 실비보험은 조금 메이저급 회사 위주로 좀 준비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메이저급 회사들은 좀 비싸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업비가 많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실비가 가장 청구를 많이 하는 회사 중에 그쵸.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사업비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응대하는 직원들이 많다라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비는 요즘엔 다 단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조금 메이저급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K사나 H사, M사 이런 회사로 좀 간추려 봤어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미 실비가 있는데 또 가입을 하신다고 하셔도 중복 보장은 안 돼요. 그리고 실비는 아시다시피 나라의 법에 의해서 다 갱신형으로밖에 준비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실비 때문에 실비가 있으면은 내가 쓴 비용을 그냥 보장을 받잖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 왜 진단비 같은 게 필요하냐? 실비는 갱신형이니까 어쨌든 간에 보험료가 나중에 가서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도 예. 있잖아요. 그런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실비 말고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 네. 이거는 연령에 따라 구분을 한 거예요. 내가 30세 이하다. 그러면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좀 추천을 해드려요. 네. 왜냐하면 30세 이하 분들이 가져가실 때 불량담보를 최대한 한도를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이 불량담보가 뭐냐?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담보를 불량담보라 해요. 예를 들어서 예. 실비라든지 일당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뭐 뇌혈관 진단비 이런 식으로 질병 쪽 담보들이 있잖아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담보. 그런 담보가 불량담보라서 손해율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 가입시켜주고 싶지 않아요. 가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크게 가져가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보험은 그거에 대한 한도를 높게 주지만 성인 보험은 높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30세 이하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으로 가져가면 좋고요.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똑같이 암을 1,000만 원 넣는데 어떤 회사는 10,000원이고 어떤 회사는 7,000원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렴하면서 가성비 좋으면서 비갱신형 그리고 요즘에 무해지 상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유리하잖아요. 무해지 상품으로 가져가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대표적인 회사가 L사, M사, H사 가장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량담보 많이 가져가시게끔 이렇게 좀 해드리는 거. 30세 이하는 어린이 보험 이거 측정해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예. 그러면 30세 이상 분들은 뭘 가져가시냐? 건강보험. 이제 이게 일반적인 보험인 거네요. 그렇죠. 성인보험이신데 보통 암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암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대 질환만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이대 질환이 들어가시는 건데 네. 암이나 뇌나 심장, 뭐 진단비, 수술비 이런 거 들어가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그 범위가 넓어야겠죠.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암을 가져가더라도 뭐 생식기한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뇌도 뇌출혈 이거보다 넓은 게 뇌졸중, 뇌졸중보다 넓은 게 뇌혈관 진단비 이런 식으로 넓은 의미의 조금이라도 더 넓은 의미의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게끔 가져가게끔 하고요. 또 아까 가장 중요한 거 비갱신형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예. 똑같은 보장을 가져가더라도 어떤 회사는 싼데 어떤 회사는 비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싼 회사 거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L사, M사, H사 있는데요. 이 L사, M사, H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대신에 병력이 있으시면 또 인수 제한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병력에 따라서 각각 좋은 회사 좋은 조건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르게 심사를 다 넣어보고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으셔야 되세요. 네, 이런 L사, M사, H사 좀 네. 궁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네, 구체적으로 네. 정보 주실 것 같고요. 네. 치아보험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치아보험도 똑같이 예정일 인하되면 올라가는 보험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유일하게 모든 회사 상품 중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해요. 오. 내가 이거 안 좋아. 예. 병원 가볼까? 하기 전에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치아보험이잖아요. 예. 그런데 치아보험에 돈을 많이 쓰시는 이유가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임플란트 크라운 같은 거 하나 하면 돈 1, 200 정말 우습게 깨지잖아요. 예. 그래서 치아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해놓고 얼마 동안은 보장을 안 해. 그 예. 이후에 가면 보장을 해줘. 이런 면책기간이 짧고요. 또 내가 자가진단이 가능하면 나는 왠지 임플란트를 할 것 같아. 아니야, 나 이 이빨은 왠지 씌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임플란트냐 크라운을 할 거냐라는 이제 혼자만의 자가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M사나 L사 이렇게 선택하셔서 가져가는 게 유리한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네. 치아보험은 계속해서 유지하진 않아요. 면책기간이 끝나고 이를 한번 싹 치료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는 한번 치료하면 최소 5년 이상은 가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납입법률을 계속 납입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번 치료 싹 하신 후에 해지하시고요. 또다시 이가 이제 좀 안 좋아질 때쯤 해서는 다시 재가입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요령 있게 가져가시는 게 치아보험이에요. 그러네요. 네네. 오래 살게 된 만큼 이제 치아에 돈 들어갈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네네. 우리가 보장을 다 받고 좀 빠르게 정리하는 그런 팁도 주셨어요. 네네. 자, 이어서 운전자 보험 살펴볼게요. 네, 운전자 보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운전자도 실비처럼 보장이 똑같아요. 예.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벌금, 방어 비용 요런 쪽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굳이 큰 돈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 민사적 합의금에 해당하는 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만 나는 필요해 했을 때 굳이 운전자 보험을 5만 원짜리 이렇게 가입하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비갱신형으로 10,000원에도 충분히 다 들어가시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보험료 1만 원 선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최저보험료 1만 원 선인 회사들이 M사나 D사나 H사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복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 회사에 있으시면 부족한 만큼만 채워서 가져가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채워서 가져가시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싸게 가입했다고 무조건 보장이 큰 것도 아닌 것 같네요. 네네. 운전자 보험 뭐 10,000원대 정도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자, 이제 치매 보험에 대해서 정말 네. 걱정을 많이 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떨까요? 치매보험 정말 문의가 많아요. 그렇다면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팁을 봤을 때요. 네. 고령화가 점점 되잖아요. 꼭 필요한 보험은 맞는데 이 치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보험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일회성 지급받고 끝? 이렇게는 안 되는 또 질병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로 보장 조건이 나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모든 보험사 이렇게 보시면은 약관의 내용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시는데요. 약관의 내용을 보셨을 때 뭐 경증 치매, 중증 치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요. 모든 보험사 다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 안에 어떤 게 있냐면은 사진 판독 결과에 무조건 치매가 나와야지만 지급을 하는 회사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사진 판독 결과가 없이 의사의 종합적인 소견만으로도 지급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시비비를 나눠주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가격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지급받으실 때 시시비비가 나눠지지 않는 회사, 이쪽으로 조금 더 중점을 줬고요. 두 번째로 가격적인 측면, 나는 2만 원에 가입했는데 이런 분들 보시면 다 80세 만기예요. 치매는요, 80세 이전에는 중증 치매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쵸? 경증도 솔직히 없어요, 요즘에는. 예. 그렇다면 치매는 만기는 무조건 90세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기도 보셔야 되시고요. 무해지, 비갱식, 그리고 확전 지급이라는 건 내가 치매 진단을 받고 3번 받았는데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일정한 기간 동안 확정 지급이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손해 없이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치매보험 역시 회사 선택도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쭉 보시면서 소개해드린 보장들 나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보장이 좀 불리하거나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번 달에 가입하는 요령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4월에 제로금리 시대 된다고 하니까 네. 보험사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굴려서 안전하게 굴리는 방법이 이율이거든요. 그 이율이 떨어지게 되면 납입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월에 대비를 하셔서 내가 부족한 부분만 쏙 챙길 수 있게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안내해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총 납입보험료를 적게 가져가고 보장 금액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든 시기더라도 3월에 보험을 챙겨 가져가셔가는 게 그게 조금이라도 보험을 좀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 2, 3만 원, 3, 4만 원 요런 거 조금 추가하시더라도 이번 달 이내에 준비하시는 게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달 보험 준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지문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자, 매년 4월에 예정이율이 인하가 됩니다. 이 예정이율이 인하가 되면은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경기도 힘들고요.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히나 다가오는 4월에 보험료가 좀 크게 오를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전화나 문자 연락 주셔서 내 보험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 요령 살펴드리고 부족한 부분 채워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꼼꼼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 전화 연결 첫 번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저희 아들이 29살이거든요. 예. 이제 한 5년 전, 6년 전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잘 들려져 있는 건지 뭔가 부족한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 네. 되기 전에 이번 달에 참 연락을 잘 주신 것 같고 저희가 네. 이번 달 안으로 보험료 좀 저렴하게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일단 네, 네. 아드님이 2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네. 가족력이나 우려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아직은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 보험료는 괜찮으세요?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네. 괜찮고 또 이제 종신보험을 좀 가입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에게 맞아요. 그 종신보험이 보장이- 잘 예.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그쵸. 뜻인지 잘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아. 안 돼가지고요. 네, 네. 사망 보장을 생각하시고 가입해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후반이신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KB의 닥터플러스 증권과 함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까지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지금 아드님 앞으로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6, 7년 전에 아들을 위한 보험 2건에 어머님께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일단 종신보험을 사망 보장을 생각하고 가입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4월에 보험료 오르기 전에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조병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보험을 제가 잘 살펴봤어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 그 라이프 플랜 강의에서 설명드린 대로 필수 항목에 의료 실비 있고요. 네. 3대 질병 있고 운전자 배상 책임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상해 질병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전부 다 있으세요. 근데 다만 없는 게 뭐냐면 운전자 보험 하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KB 손해보험 닥터플러스 너무나도 잘 가입하셨고 이거 쭉 유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문제점은 이 삼성 거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이세요. 네네. 이 리빙케어라는 보험이 사실 이 CI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지만 CI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CI 네. 보험이 뭐냐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중대한 질병이 걸려야지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암에 걸리고 뇌질환에 걸리고 심장질환에 걸리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보상을 받으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보험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구성 자체는 전부 다 좋으신데 이 삼성생명 거 3대 질병에 좀 공백이 있으니까 삼성생명은 아직 자녀분이 젊으시고요. 납입한 지 6년 됐지만 아깝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고요. 지금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암진단금 3천만 원 정도, 뇌질환 3천만 원 정도, 심장질환 3천만 원 정도. 여기다가 또 아드님 지금은 운전 안 하더라도 어차피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으로 구성을 할 거니까 여기에 운전자까지 같이 넣어도 한 7만 원대면 구성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험료는 3만 원 정도 더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리빙케어가 또 갱신형이었어요. 그래서 갱신형이었던 부분들이 비갱신형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뭐 보험료도 절감해지고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의 범위, 암에 대한 범위도 넓어지니까 저는 기존의 거 KB 거는 잘 유지하시고요. 삼성생명만 손해보험사 상품 3대 질병 상품이랑 교체하는 작업만 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잘 네, 들으셨죠? 지금 네. 걱정하셨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은요. 보험료도 비싼데 아드님이 보장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저희가 젊은 아드님이니까 비갱신으로 보험료 좀 저렴하게 준비해드렸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보험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771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실비보험은 따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보험 가입 시 같이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조명 전문가님, 실비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되나요? 일단은 좀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예전에는 의료실비보험이랑 통합보험이랑 꼭 같이 이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단독 의료 실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의료 실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처럼 같이 짤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 실비 따로 통합보험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의료 실비가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보험료 나는 5만 원, 의료 실비는 5만 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실비랑 더불어서 다른 특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차이였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이것들이 고객님들이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끔 금융감독원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4월달 이후부터는 의료 실비는 단독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실비는 무조건 단독 실비로만 가져갈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보험료가 비싸다 하시면 예전 보험에 묶여서 가입돼 있는 거니까 연락 주셔서 한번 점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